대한민국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우파,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네, 제가 2020년에 4월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당시 이제 가세현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그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데 당시 민경욱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 결과가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에서 나와서 특히나 사전투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본투표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본투표에서는 나오는데 사전투표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 이렇게 표 수랑 뭐 이런 거에 나온 거를 선관위에 나와 있는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어떤 법칙 같은 게 막 나오고 특히 이 전체를 놓고 뭐 63대 36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비율에 맞춰서 나오는데 이게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 동까지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의 동수로 따지면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1000개에서 정말 한 50개인가 40개 빼놓고 나머지 960개 동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는. 그런 결과가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사전투표를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재검표를 하면 이 선거 무효수송을 내놓고 재검표를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고 거기에 동의해 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선거 소송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한 110여 군데 되는 지역구에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3천여 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소송을 냈는데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당 이름이 뭐였는지 바뀌어갖고 헷갈리는데 그 위원장들 그러니까 떨어진 분들 한 25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소송을 내야 된다. 민경욱 의원하고 같이 소송을 내자 해가지고 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그 이전까지의 선거 소송을 내면 바로 한 달 있다가 재검표를 해주는 게 잡히는데 이걸 잡질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표를 까봐야지 이게 숫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전혀 까지도 않고 6개월 이상 원래는 그 선거소송은 120일 안에 결과를 내도록 돼 있던가 그렇습니다. 선거법 안에. 근데 이미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표를 까지를 않아요. 그러더니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한 군데 먼저 까보자 하더니만 한 군데를 깠어요. 그 민경욱 의원 지역 거기부터 먼저 까보자라고 해서 인천 연수 거기를 깠는데 이거 이상한 표가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사전 투표하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형상 기억이라고 하는 그 팽팽한 본 투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다 접어서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깠는데도 다 접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묶어놓은 걸 보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접혀있고 그런데 이 사전 투표는 마치 그냥 인쇄소에서 막 나온 것 같은 그런 용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두 개가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상한 투표용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연두색으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거는 하도 많아가지고 몇백 개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용 도장 이걸 찍으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도대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도장을 그냥 찍어서 나올 수가 있는지 싶은 이상한 도장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이 선거 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장 100장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선거 결과 차이는 3000표 정도 차이 나니까 선관위 함께 하던 대법관들이 아니 이 정도 표 가지고 이 3000표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표가 다 이쪽 표라고 하더라도 이기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기어 나오면 그 바퀴벌레를 한 마리 때려 잡으면 집안이 깨끗한 겁니까?
바퀴벌레가 한 마리를 잡았더니 또 한 마리가 기어 나왔어요. 두 마리야. 그 두 마리가 집안 더럽혀봐야 얼마나 더럽히겠어. 뭐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바퀴벌레가 두 마리가 눈에 보인다는 건 그 뒤쪽에는 수백 마리가 있는지 수천 마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는데 이 국물 안에서 파리가 한 마리 큰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설렁탕 주인이 왜 우스갯소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쓱 꺼내버리더니 아이 파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냥 드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서 벽이 약간 깨졌는데 그 안에 비락식혜 캔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비락식혜가 깨진 게 아파트 그 콘크리트 벽에 섞여 있다고 그것만 빼고 다시 미장 바르면 되는 겁니까? 거기 벽 안에 캔이 들어있다는 건 어느 기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2표가 이상한 표가 나왔는데 그 2표가 이상한 표 자체가 이 용지가 이상하고 전혀 정규 용지가 아닌 투표 용지가 2장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선 자체를 무효로 했습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대선 전체를 다시 하고 재투표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 수십 군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콩고니 뭐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런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뭐 키르기스탄 그래가지고 부정선거가 했다고 해서 전부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수출했다고 하는 A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관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스템 그걸 도입한 나라들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제가 2020년에 그 부정선거 119군데 소송을 낸 이후로 그때부터 선관위에 고발당하기 시작해가지고 선관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당연히 기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선거, 2022년 대선 때도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지금도 기소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고발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고발해서 그것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또 2023년 지방선거에 나왔던 것도 그때도 고발당해가지고 그것도 기소가 돼서 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고발이 돼서 계속 기소가 돼서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그때 이후로 방송에서 그렇게 자주 많이 못했던 거는 이것만 하면 하여간 고발을 당하고 하니까 쫄았죠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령을 해가지고 밝혀야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관위와 법원 간의 이 카르텔 여기에 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때 2020년 때 부정선거 한다고 할 때 후원했다. 그때 선거에 같이 자기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아까 인사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는 정말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거다. 당장 밝혀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직을 걸고 밝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조차도 계엄령을 발령해야지 겨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뿌리가 있는 게 민주당과 선관위와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대통령만 지킬 게 아니라 대통령을 반드시 직에 복귀하게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밝히려고 했던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지금 이 민주당의 190석이 이게 여러분의 뜻이에요? 이 190석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둑맞은 표 제가 보기에 500만 표는 넘습니다. 이 도둑맞은 표를 우리가 반드시 되살려내고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국회 반드시 해산시켜서 제대로 된 선거로 제대로 선거해가지고 다시 국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서,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관들 전부 때려 부셔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8명인데 그 중에 판사 400명밖에 안 돼. 판사 전체가 3,000명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역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다 합쳐봐야 400명입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8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예요. 이게 비율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대법관 중에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3명인가 더 있어요. 아니, 우리법연구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 알지만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라는 거는 그냥 호남향후의 판사 모임이에요. 거기에 예전에 운동권 했던 판사들 출신의 판사들 몇 명이 함께 같이 있어서 우리법연구회지, 사실은 그냥 호남향후인 거예요. 그런 판사들이 김명수, 문재인이 대거 임명시켜가지고 헌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법재판소,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우리법연구회가 꽉 잡고 지금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우리 윤 대통령,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심하고 헌법재판소에 또아리 틀고 있는, 대법원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여기 뿌리 뽑지 않고는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바로잡힐 수 없고,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민주당 의원들, 또 뭐 조국혁신당, 뭐 이런 사이비 야당들, 이 사람들 뿌리 뽑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멸공봉을 휘두르는 그 용기와 결의로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매일매일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얘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그냥 제 유튜브 방송을 봐주시고, 저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뭐 요 정도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이 서울구치소 어제 구속영장 연장이 불어돼서 바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검찰이 또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은 서부지법하고는 달리 정상적인 판사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반드시 구속영장 신청이 또 기각이 돼서, 그렇게 되면 또 검찰이 아마 뭐 구속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공수처가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서 그렇게 기소가 되면 아마 대통령 조만간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께 힘내고 용기 내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 같이 함성 한번 질러주시죠, 여러분. 대통령께 들리게 함성 크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